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운 변동 현상에서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큰 틀에서 동화와 관련된 걸 우리가 배워왔는데 자음 동화, 그 다음에 모음 동화, 그 다음에 국의 음화를 크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오늘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그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에 우선 국의 음화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국의 음화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치는 가치로, 해돋이는 해돋이로 발음된다. 이 음운 현상의 종류와 방향을 옳게 지적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음운 현상의 종류에다가 밑줄을 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화의 방향에다가 밑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자, 동화의 형상은 크게 자음 동화, 모음 동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음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국의 음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지가 포인트인데, 우선 국의 음화를 살펴보기 전에 모음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 이때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었던 아가 애기로 발음되는 현상. 그래서 항상 동화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으로 바뀌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모음이 영향을 받아 애가 되는 것이니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이것은 역행인가요? 순행인가요? 역행 동화죠. 따라서 우리는 모음 동화를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은 역행 동화인지 순행 동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피읍이 이를 만나서 디귿이 이를 만나서 피읍이 치읓으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었던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쏘는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아기가 애기 되는 거와 같이 화살표 방향이 같죠? 그래서 역행동화이고, 해돋이도 마찬가지로 디귿과 그 다음에 이가 만났는데 뒤에 있는 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라서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제대로 보시면 뒤에서 앞으로 쏜 거죠.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신라 종노였어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역행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종노의 경우엔 이응과 리을이 만나서 이응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행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무엇의 영향으로 바뀌었는지, 누구의 영향으로가 첫 번째 쏘는 방향이에요. 누구의 영향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해서 역행동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에 4번이 되겠죠. 국의 음화와 역행동화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국어의 특질은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 터지지 아니하고 닫힌 형태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끝소리는, 자, 끝소리에다 동남 쳐주시고, 단독으로 발음하거나 자음과 연결될 때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더라도 자립 형태소가 이어질 때는 제 음가대로 발휘하지 않고, 자, 거기다 밑줄치겠습니다. 대표음으로 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역시옷, 비읍시옷, 리을기역과 같은 두 개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자,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고,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돼서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표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과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겹받침의 발음 포인트를 조금 정리한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을 비읍 발음입니다. 자, 이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겹받침, 리을, 비읍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발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그것을 대표음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단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얇다 발음합니까? 아니면 얇다 이렇게 발음합니까? 얇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따라서 리을, 비읍 겹받침의 경우엔 앞에 있는 리을을 발음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리을, 비읍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리을을 발음해서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쉽지만 우리 시험엔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으로는 리을을 발음해 주는 것이 맞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단어들 여러분이 한번 발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특정 용언.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밥다였습니다. 우선 밥다의 경우에는 똑같은 리을, 비읍 받침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의 리을이 아니라 뒤에 있는 비읍으로 발음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밥다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때 밥다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활용시에도 여전히 예외인 발음 비읍으로 발음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밥고, 밥지와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밥다만 기억하고 이때 활용량도 역시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몰라서 이러한 단어들이 제시되었을 때 새로운 단어인가?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밥다도 마찬가지로 예외지만 밥다가 활용하는 형태,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결합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읍으로 발음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와 같이 이 특정 단어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비읍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때는 넓다랑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넓다에 있어서 다른 단어와 만나 새로운 단어를 이룬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의 경우에는 겹받침 리을, 비읍의 예외라서 앞에 것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하는 그러한 단어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발음 정리해야 되는 녀석이 있죠. 바로 리을기역입니다. 자, 원래는 리을기역의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일까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일까요? 달 안 하죠. 닭 이렇게 발음하니까 뒤에 있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예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까요? 막다가 맞을까요? 말다가 맞을까요? 여기는 아직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역 원칙대로 막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리을 비읍의 경우에는 특정 단어에서 밥다
넓다 혹은 넙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와 같은 특정 단어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리을 기억의 경우에는 용언의 활용의 그 과정, 용언의 활용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리을 기억의 받침을 가진 용언의 어간이 어떤 어미와 만났을 때 이와 같이 예외가 발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결합 시엔, 그때는 예외가 발생을 하여서 리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다시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 시엔, 그땐 예외가 발생하여서 리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 이때는 기역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살펴봤던 리을 기억의 원칙대로 기역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지가 되네요. 세 번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인 개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해서 리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맑게.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들과 달리 지금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할 때는요, 겹받침의 경우엔 앞에 거는 냅두고 뒤에 있는 겹받침을 그대로 연음한 형태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할 땐 겹받침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을 연음한 형태로 달기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겹받침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는 형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밥다의 경우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 시에도 여전히 예외가 발생하여서 뒤에 있는 비읍으로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봤던 달기와 마찬가지로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앞에 거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비읍만 뒤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밟은과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밟은, 이렇게. 자, 그래서 겹받침의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의 환경을 비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는 것인지 혹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겹받침의 발음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중에서 겹받침과 발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앞에 있는 문제들 1번과 2번과 관련된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번 문제에 보시면 다음 중 첨가에 해당되는 해서 첨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첨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현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사이소리 현상. 그죠? 사이시옷을 첨가해 주는 거니까 사이시옷 첨가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음 시에는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선 포인트는 명사와 명사가 만나야 한다 라는 합성 명사여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단어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 울림 소리로 끝나면서 시작되면서 이때 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이 뒤에 있었던 안 울림 소리가 어떻게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 그때는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때 사이시옷을 첨가를 해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꼭 된소리가 되는 것만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 첨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앞말의 뒤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엔 이때는 니은 첨가 혹은 니은 미은 첨가가 일어난다고 했었고 이 역시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라고 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와 몸이 만났어요. 모음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인몸과 같이 니은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도 첨가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되었고 사이시옷이 첨가된 이 표기와 발음 모두 맞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내와 가가 만났어요. 명사와 명사가 만난 합성 명사고요. 그리고 이때 울림 소리로 끝났고 뒤에는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만났습니다. 이때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발음 뒤에 내가와 같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와 같이 뒤에 있는 안 울림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내가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 너는 사이소리 현상의 단어야 하니까 이 앞말에 사이시옷을 첨가해 줬어요. 자, 그러면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얘도 발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옷의 대표음이 뭐였죠?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니까 이때는 앞에처럼 내가 발음해주는 거에 더해서 앞에 있었던 시옷 받침을 발음해주는 형태, 디귿으로 발음해주는 형태도 우리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된 소리로 발음되는 얘기, 그러한 얘들은 마찬가지로 사이시옷 첨가가 되지 않은 형태의 발음도 인정을 하고 사이시옷이 첨가된 형태의 발음도 인정을 해서 표준 발음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후와 날이 만나서 발음을 했을 땐 훗날이 되죠. 니은 첨가가 들어간 그런 단어이고 사이시옷이 첨가될 자격이 되어서 사이시옷 첨가해 줬고요. 니은 첨가의 발음 확인하였습니다. 자, 1번은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산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중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 정답은 1번이 되었고 2번, 3번, 4번은 2번은 훗날, 3번은 잇몸, 그 다음에 4번 내가와 같이 맞는 표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옆에다가 탈락과 축약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탈락과 축약을 이어서 볼 거기 때문에 이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니 특강 때 함께 저와 보면서 문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3번에다가 옆에다 축약과 탈락이라고 써주시고 미니 특강 때 이 3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음동화, 모음동화, 그 다음에 국외음화에 이어서 사이소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국어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